1935년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935년 9월 23일 킹스베리 런 자카스힐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던 2명의 소년이 항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목과 성기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사지를 토막 내 몸통만 남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머리와 성기는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살해된 지 4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알 수 없는 약품으로 훼손이 심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첫 번째 시신과 불과 9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남성의 시신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는 동네에서 주정뱅이로 소문난 전과자인 에드워드 안드렛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몸통과 머리, 성기가 분리된 채 토막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차례 소란이 있고 1년 후인 1936년 클리블랜드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개가 짖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확인해보니 개는 한 바구니를 보며 짖고 있었고 그 바구니 안에는 사람의 절단된 신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바구니 안에는 머리와 두 팔, 두 다리 등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있었는데요. 감식 결과 40대의 매춘부로 밝혀졌으며 죽은 지 3일 정도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시신 또한 나머지 신체 부위는 주변 공터에서 발견되었고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단서조차 잡히지 않았고 끔찍한 살해 방법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갱 두목 알카포네를 체포해 명성을 얻게 된 수사관 엘리엇 네스가 부임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사엔 진척이 없었고 그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5일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신이 발견됩니다. 킹스베리 런 다리 밑에서 놀던 소년 2명이 절단된 머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머지 신체 부위는 그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시신은 20대 남성의 특이하게도 많은 문신이 있었고 피해자의 속옷에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JD란 이니셜이 적힌 세탁 영수증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문신들과 세탁 영수증 등 신원 파악 확률이 높은 피해자였기에 경찰은 클리블랜드의 축제인 위대한 호수박람회에 죽은 남성의 데스마스크를 전시하여 신원 제보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그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같은 달 클리블랜드의 서부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여성이 머리가 잘린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이 역시 신원을 알 수 없었고 그로부터 2달 뒤 킹스베리 런에서 3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부위가 토막나고 몸통은 가로로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다음 해에도 난도질당해 머리가 없는 채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살해된 지 1년이 지나 모든 부위가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시신, 머리와 사지가 토막나고 시체의 창자가 꺼내져 있던 채로 쿠야오 강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 마찬가지로 쿠야오에서 토막난 채로 신체 일부만 발견된 25세 여성, 클리블랜드 시내의 쓰레기장에서 사지가 토막나고 백골이 된 채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 같은 시간 같은 지역에서 사지가 토막난 채 백골이 되어 발견된 남성의 시신 등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수사했는데 용의자 1명은 프랭크 돌레자리라는 중년 남성으로 피해자 중 3명과 같이 바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칼을 들고 다녔으며 술에 취하면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프랭크의 집 화장실에서 핏자국이 발견되고 피해자 1명을 살해했다고 밝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형무소에서 갈비뼈가 골절돼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이후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의료부대원으로 참전했고 수많은 수술 경력이 있는 베테랑 외과 의사였습니다. 스위니가 용의자로 몰린 이유는 절단된 시신들은 그 절단면이 매우 정교했는데 이는 범인이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했고 시체를 유기할 장소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있는 상류층에다가 남성인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건장 체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했던 스위니 박사는 정신병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2번이나 거짓 반응이 나와 체포에 근접했으나 끝내 명백한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었고 대신 스위니 박사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발견된 증거나 뚜렷한 용의자가 없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던 것일까요?